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를 변화시켜 보니까 더 좋은 일이, 더 감사한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감스님들도 부디 내가 나의 태도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부터 이게 어제 신문 기사다 보니까 12월 18일 이후부터 어제부터 이제 시세 8억 빌라 한 채를 소유하셨던 집주인도 청약대 무주택자의 그런 요건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빌라를 소유하신 분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빌라를 갖다가 소유하신 분들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기준으로만 충족이 되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그 무주택 그리고 또 그 가점에 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또 당첨될 확률이 또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주택자의 요건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또 아파트를 갖다가 당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희망을 가지고 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또 확률의 고분양가 청약통장 한 달 새 11만 명이 깼다라고 하는데 사라지는 청약 메리트라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은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청약통장은 꼭 가지고 있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갖다가 깨지는 마시고 그리고 또 자녀 또 지금 보니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만큼은 되도록이면 깨지 마시고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어제 교회선 시승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의 협업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남들보다 이 교회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12월 말이었는데 개통이 지금 한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초 정도에 설 명절 지나고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부랴부랴 다녀오자마자 오후에 바로 영상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최초 공개 교회선 시승 후기를 갖다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다소 길게 제가 일단 대구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전체적인 모습을 현장의 모습을 다 담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시청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일단 교회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겨울에 그 교회선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그런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제가 기관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갖다 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네일리즘이랑 같이 갔었던 같이 가서 2부에서 또 인터뷰했던 영상은 편집되는 대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어제 감사 스마일 TV 라이브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2024년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 올해 올 한 해 감사했던 거라든지 또 내년에 또 제가 또 새롭게 또 해 나가야 될 것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시간 넘게 또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던 감스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벤트를 했는데 경기도 부동산의 힘 그 책을 갖다가 일단 당첨되신 분들 2분 코코님하고 사슴누님은 제 연락처로 해서 책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4년 정말 주 1회 라이브를 갖다 하겠다라는 원래는 주 1회 라이브를 갖다 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24년 라이브를 갖다가
매주 했었다는 것에 감사스마일도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소통하는 방송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SK 바이오팜이 인천 송도행 백지화를 했다고 합니다. 설계 변경 따라가지고 완공 연기가 불가피가 되고 또 직원들 출퇴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천 송도에 제가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하려고 했는데 인천 송도에 GTX B가 지금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지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SK 측에서는 차라리 판교에 남고 다음으로 이제 기약을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제 발표를 했네요. 17일 기사니까.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정말 이 일자리, 교통망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일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또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라든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D-9일입니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했고 10, 9, 8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오윤상 기자님의 기사, 인천일보 오윤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갖다가 누르기 전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추운 날 아침에도 이렇게 감사스마일은 감스님들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긍정적인 방송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 고양 서울역 22분 교통혁명 고양 파주시 GTX 시대 개막 정말 역사적인 개통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1시간 이상 기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이라든지 도시개발에 새 활력을 끼칠 것이고요. 고양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자족도시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주시도 교통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GTX-A 노선의 2단계 구간 북부 구간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8일날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23일날 사전에 이제 시승 행사를 갖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27일날은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GTX-A 개통식이라든지 실제로 시승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GTX-A는 단순한 철도 노선의 신설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도시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교통의 혁신을 앞두고 고양시와 파주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 연계망이라든지 환승센터 구축, 그 다음에 주차시설 확충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대곡역을 가서 또 느낀 거지만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곡역의 그런 외부의 그런 주차장은 조금 완성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내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대곡역은 내부는 아주 정말 깔끔하게 지금 잘 정돈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GTX-A 대곡과 킨텍스와 파주 운정 중앙역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고양시는 천지 개벽을 하게 되고요. 파주시도 앞으로 100만 도시로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GTX-A가 최고 속도가 180km고 일반 철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데 어제 교외선이 평균 50에서 60km 속도인데 정말 그 의정부에서 대구까지 30몇 킬로 떨어진 그 구간인데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시험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늦게 갈 줄 알았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고 승하차 하는 정거장 5개 정거장이 말 그대로 이제 승하차를 하게 되는 시간까지 따지게 되면 넉넉 잡고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는 교외선에 이제 대곡역과 원능역과 그 다음에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이 지금 말 그대로 정거장이 생기는데 추가적으로 경민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벽제,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교통 편리성을 갖다가 감안한다고 하면 벽제역하고 경민대학교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설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주 운정중앙역의 환승센터의 그 절개도 부분인데 심악산로를 어제 확인해봤더니 동서로 개통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심악산로거든요. 이게 심악산로고 이제 GTX-A가 개통을 하게 된 이후에 심악산로도 또 개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상부에는 정말 광화문 광장의 2배 정도의 크기에 1.5배, 2배 정도 크기의 운정중앙공원 역사 공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공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개통했던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교통혁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이용률은 예상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서 조조한 성적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2단계 그 북부 구간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정말 GTX-A 수서동탄은 배차 간격도 거의 한 20분대로 17분에서 20분대로 지금 배차 간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SRT로 또 다니고 있는 노선을 갖다가 기존에 이제 동탄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구성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뭐 수인분당선이라든지 신분당선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던 그 노선인데 지금 북부 구간 2단계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레일리즘이 대전에서 오는데 서울역에서 경인중앙선을 갔다가 오는데 40분에서 50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GTX-A는 대곡역 기준으로 12분, 정말 1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스마일이 삼송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도 40분, 50분 걸리고요. 지하철로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40분에서 50분 걸려요. 그런데 만약 GTX-A로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GTX-A 환승이 어렵다고 하지만 GTX-A 환승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5분이면 환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송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세정거장이면 지축역, 구파발역, 연신내역이면 9분이고 환승하는데 5분, 14분 그리고 5분 만에 가게 되면 20분 만에는 서울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1시간에 최저임금이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정말 급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리 가서 어떤 일을 갖다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침에 1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저녁 시간대 1시간의 그런 가치를 또 갖기 때문에 GTX-A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험하게 되면 정말 센세이션 할 것이고요.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갖다가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대곡 역세권의 지식융합단지 조성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 구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양시는 정말 앞으로 더 좋을 일만 남았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운정중앙역 상부에 조성될 문화공원 조감도입니다. 엄청나게 멋지죠.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갖다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GTX-A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가지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 자유구역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GTX-A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라든지 K 콘텐츠 복합문화단지라든지 고양방송 영상밸리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양시, 파주시를 눈여겨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도 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유치 그리고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생각보다 빨리 조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정중앙역의 주변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다목적 건물들이 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GTX-A 개통되기 전에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를 갖다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이 방송 마치고 경기도 부동산의 힘 책이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부동산의 힘, 경기도 부동산 보물지도 빠쇼님의 귀중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쇼님의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일단 책 리뷰를 또 했고 제가 일단 연말 연시 선물로 제가 드릴 거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또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2025년 경기도 부동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제가 이 블로그 내용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설명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부동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서울과의 연결성입니다. GTX와 교통망의 혁신을 정말 주목해야 되고 동탄에서 파주 운전까지 40분 걸리는 2025년에는 안 되겠지만 26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GTX BC 노선이 앞으로 이제 착공이 될 거고 들어오긴 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30년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GTX A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변화와 세대 증가 요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주택으로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마시고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창릉 같은 경우에도 민간 분양이 앞으로 빠르면 2년, 3년 안에 민간 분양이 될 거니까,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는 지금 착공을 했고 본청약은 내년 1월 말쯤에 창릉 천마을 SOS6 A4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대출 기대를 늘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죠. 오늘 새벽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했고, 당분간 이제 고금리에서 이제 중금리로 아마 가는 시장인데, 대출 규제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실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빠르면 1월달, 늦어도 2월, 3월달 되면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불확실성, 세 번째로는 노후 아파트와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시면서 25년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교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와 자족형 도시. 그래서 1기보다는 2기가 좋고 2기보다는 3기가 더 좋은데, 3기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아무리 빨라야 지금 내년, 내후년에 입주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1기 신도시, 그리고 2.5기 신도시, 삼성벨트 같은 정말 쾌적한 자연환경이라든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을 갖다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갖다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년 후, 2년 후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스마일은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동안 느낀 거는, 남들이 관심받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하고 좀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지만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똑같이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투자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 마치고 경기도 부동산의 힘과 그리고 경기도 부동산 보물 지도를 갖다가 제가 리뷰했던 것들을 꼭 댓글에 남기셔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24년이 아닌 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라이브 시간대에 24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고, 특히 감사스마일 찐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찐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묵묵히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내일 방송 시간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